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개발훈련 개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및 훈련 교강사 제도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간 평생직능법 시행령 제12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이고요.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훈련시설은 무엇이냐?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고, 거기에는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교, 한국폴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서 또 아닌 것 하나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은 무엇이냐?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이고요. 지정직업훈련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숫자가 좀 나옵니다. 자, 인력 시설 및 장비는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주된 강의실 실습실은 6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훈련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 훈련 기준에 정한 시설 및 장비, 우리 훈련 기준을 보면 뭐 실습장, 뭐 강의실 면적 나와 있고 필요한 장비 나와 있었죠.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중에 대표자의 1년 이상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훈련 직종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1명 이상, 뭐 해당 교사 1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 소지자 등이라고 했는데, 뭐 직업훈련 경력이 있고 뭐 직업 뭐 상담 경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이런 말이 들어가는 사람 1명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이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뭐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무슨 전기학원, 무슨 미용학원,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표진협회, 한국생산본부 등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이거 맞추려고 외우기는 그렇고요. 이런 게 있더라 해서 뭐 혹시 나오면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 이 문제는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자, 각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가 있는데 인증평가 요소에는 빨간색 별표 3개, 기본평가와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기본평가는 훈련기관 건전성 평가고요. 준법성, 법을 잘 지키느냐, 행정처분 같은 게 있냐, 위법 사실이 있냐 이런 거 보는 거고요. 재정 건전성, 부도 날 거냐 안 날 거냐 뭐 이런 거 본다고 합니다. 자, 역량평가는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7대3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성과평가는 훈련 성과인 취업률 및 고용유지 기간, 취업을 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 수요자 만족도,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등이고요. 당연히 신규 기간은 생략이 돼야겠죠. 신규 기간이 훈련 뭐 생도 없을 뿐더러 취업률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신규 기관은 현장 평가를 100%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평가 30%는 훈련 운영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 교강사 포함 등 이런 걸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기관은 이런 현장 평가 내용만 평가하니까 이것만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평가 등급 부여, 신규 기관은 아까 현장평가만 한다고 그랬는데
1년만 인증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실적이 나오겠죠. 성과가 나오면 성과평가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다시 영양평가를 할 때는 성과평가, 현장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인증과 인증유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증유예는 60점 미만이면, 점수 나왔죠? 60점 미만이면 인증유예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증이 되거나 인증유예하거나. 그 다음에 실적 보유기간은 아까 성과평가, 현장평가를 다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3년 인증을 하거나 인증유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인증 또 숫자 나왔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우수기간은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인증기간이 2년 추가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수훈련기관으로 인정된 어떤 자격이 상실되면 즉시 상실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수기간은 2년 추가할 수 있다. 평가의 활용, 인증평가를 했으면 HRNet에 공개해서 훈련 수요자에게 훈련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과정 심사 대상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 국기훈련, 이거는 좀 한 번쯤 머릿속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훈련, 국기훈련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직종 계좌제 훈련, 실직자, 재직자 훈련, 사업주 훈련,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훈련, 깁니다.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훈련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이 이야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은 심사 대상이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뭐 훈련 심사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심사 사항은 훈련 목표 및 내용, 훈련 시설 장비, 훈련 교강사 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훈련 이수자 평가. 훈련 이수자 평가의 개념은 40시간 이상 과정, 이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시간 이상 NCS 및 BSS 과정 중 40시간 이상 과정 중 일부 과정에 대하여 훈련 이수자 평가를 진행하고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기관은 운영국기 직종 수에 따라서 1, 2과정을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평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반 계좌제 훈련만 운영하는 기관은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평가 신청한다, 그냥 한번 써놔봤습니다. 하시는 분 없겠죠. 자, 그래서 일반 계좌제는 이러니까 이해는 꼭 해야 된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기관은 운영국기 직종수에 따라 한두 과정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40시간 이상 과정 NCS 및 BSS 과정 중 일부 과정에 대하여 훈련 이수자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수자 평가입니다.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는 평가 점수에 따라서 4개 등급, 이런 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몇 개 등급으로 나누냐, 그러면 4개 등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훈련기간 평가하며 우수 훈련기관 선정 취소 등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했으면 써먹겠죠. 다 행정처분 발생 또는 평가 포기 시 F fail 등급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등급 아닙니까? 평가를 일단 신청하면 4개 등급, 평가 포기하거나 행정처분에서 안 받으면 F 등급, 그래서 평가 결과는 4개 등급. 얘는 아예 평가를 안 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 제도. 훈련 교강사의 자격 기준과 등급. 훈련 교사는 훈련교사 자격 취득자 3등급부터 시작하죠. 3등급에서도 1, 3호가 있고요.
기술 자격 학력 더하기 교육 훈련 경력 또 교육과정 이수를 하면 훈련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강사는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자, 평생직능법 시행령 72조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교육 훈련 경력 및 실무 경력자 등이 훈련 강사가 되겠습니다. 평생직능법 제27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고등교육법 몇 조에 따라서 무슨 학교를 졸업하였거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교육훈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연구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숫자 1년. 그래서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교육 경력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사람,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직업훈련 교육 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이거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서 좀 길게 써놨습니다만, 키포인트는 보수교육은 의무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으면, 자, 어떤 교육이 있나요? 기초교육은 온라인 교육이고, 민간 위탁 직업훈련의 전체 교육 강사가 1년에 2시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기본교육은 민간 위탁 직업훈련의 전체 교육 강사가 훈련 과정 심사를 등록했을 때 1년에 12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교육 이수의 경우에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교직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직훈련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여기 기초교육, 기본교육을 다 이수한 걸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문교육 강의 외에 전문 업무 수행 교강사, 전문 강사들이, 교강사들이 강의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융합교육,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려는 교강사, 시간은 과정별 상이하다. 그래서 융합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려는 강사가 받는 거니까요. 다만 중요하죠. 안 받아도 우리 보수교육 의무한데 안 받아도 되는 다만 1번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그 다음에 2번 인터넷 원격 우편훈련, 혼합훈련은 이제 그 우편훈련이 아닌 이제 집체훈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외한다는 뜻이죠.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자는 기초교육 2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기본교육을 안 해도 된다. 완전 면제가 아니고 요거 기초교육만 받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그래도 이렇게 해서 4번 기초교육 2시간을 이수하면 됨,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기초교육은 해야 된다. 보수교육은 안 받아도 되지만, 보수교육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연도가 시작되기 직전해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된다. 이건 직전해.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면 올해 12월까지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교직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안 받아도 된다. 왜? 여기 교직훈련과정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교직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내년에 보수교육 강의를 하려는 사람은 땡 잡았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내후년에 강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이거 기본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NCS 확인 강사의 등록과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 교강사는 자격, 경력 등을 HRD넷에 등록을 하고 능력개발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서 40점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숫자 나왔습니다. 40점. 못 받으면 탈락. 땡. 되겠습니다. 숫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점수 몇 가지 나왔기 때문에 훈련 교강사는 승인은 40점. 교과목별로 최대 3명까지 숫자 또 나왔습니다. 까지 NCS 확인 강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NCS 확인 강사 등록과 변경에서는 승인 점수는 40점이고 교과목별로 3명까지. 변경, NCS 확인 강사 변경은 NCS 확인 강사로 변경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이거 중요하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뭐 어디냐, 고용센터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훈련의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에서 변경 적정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NCS 확인 강사로 변경 신청하고 고용센터. 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훈련만 산업인력공단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장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국가기술 자격 등이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개념과 활용, 정의 및 도입 목적,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많이 외웠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이제 뭐 이거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네. 개념 정도는,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했냐? 학교하고 자격하고 일이 NCS 기반으로 작동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자격 따로 학교 따로 학교 교육 받고 나와도 현장에 쓸모가 없다. 자격증을 따도 현장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일치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NCS의 개발, 고용노동부 청구할 산학계 주도로 24대 분야, 대분류 24개를 뜻하는 거고요. 설마 몇 개 분야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대분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각자의 대분류 있으시죠. 그래서 24개 분야다. 에 뭐 1천여 개의 NCS 개발을 고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총괄 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 산업계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개발기관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개발, 뭐, 거기에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뭐 종목도 있겠죠. 그런 것도 주저리 있는데, 그건 패스했습니다. 답은 NCS의 구성, 직무 수행 능력과 직무 기초 능력이 있는데요. 직무 수행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NCS 능력입니다. 산업 공통 능력, 필수 능력, 선택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무 기초 능력은 10가지의 개발 영역과 34가지의 하위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10개의 영역을 보면 의사소통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수리 능력, 자기 개발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기술 능력, 직업 윤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지도안 개발할 때 어떤 능력 단위를 하고 우리 기초 능력 중에 또 어떤 게 필요하냐 요걸 했었죠. 필요한 거를 같이 이제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직업 기초 능력. 현재 직무하고 직접적인 것보다도 뭐 회사 생활을 하면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 업을 하면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설마 직업 기초 능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의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기는 그렇고요. 어떤 보기가 나왔을 때 이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NCS는 10에서 30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고 그 능력 단위는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된다. 숱하게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직무가 있고 능력 단위가 있으면 그게 능력 단위 요소로 또 쪼개지고 수행 직무하고 지식 기술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NCS의 활용 많은데요. NCS의 활용은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 승진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교육기관에서는 훈련 교재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요. 시험기관에 검정기관에서는 출제 기준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NCS를 활용한 직무 분석 및 채용의 활용, 직무 능력을 채용 기준으로 제시하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는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라는 거고요. 채용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CS를 활용한 채용에서는 입사 지원서의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 2번 이제 국가기술 자격제도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제도.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되는 것이 자격이라고 합니다. 자격의 정의죠.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으로 구분이 되고, 국가 기술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 규칙의 명칭을 반영하면 자격이 신설이 되고, 국가 전문 자격은 반드시 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 신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유형의 구분, 내용별로는 전문 자격과 일반 자격이 있는데, 전문 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는 자격이고, 일반 자격은 여러 직종 및 업종에 걸쳐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주는 자격입니다. 시행 주체별로는 국가가 하냐 민간이 하냐 이 차이가 있고요. 국가 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 민간 자격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 관리하는 자격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 자격과 그러면 민간 자격의 종목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가 자격은 잘 아시는 기술 자격과 전문 자격이 있는데, 기술 자격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많습니다. 544개. 숫자 몇 개냐 나오면 틀려야죠. 자, 기술 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악기사, 기능사 등 잘 알고 계시는 그거고요. 전문 자격은 국가 전문 자격은 변호사, 의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자동차 운전면허가 전문 자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민간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자격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민간이 만든 자격이라고 아까 여기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 공인 민간 자격이건 공인된 거, 신용관리사, 실용한자, 인터넷 정보관리사, 수화통역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등록된 민간 자격은 39,000개, 병원, 코디네이트, 탄소 배출거래 중개사 등이 있고요. 사업내 자격은 217개고 커피마스터, 디지털마스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개요. 국가기술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자, 등급 체계는 기술 기능 분야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기능사, 산악기사, 기사,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 가고요. 서비스 분야는 1에서 3등급 또는 단일 등급, 1에서 3등급이거나 1급, 2급, 3급이거나 또는 단일 등급. 그래서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별표 하나 이렇게 나뉜다.
등급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 운영체계, 제도 운영, 검정, 산업인력공단 등 검정 수탁기관 10개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검정 수탁기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산업인력공단 당연히 있고요.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죠? 워드나 뭐 이런 거 할 때 하고, 나머지는 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기는 이제 통신 관련 자격증, 통신기능사, 뭐 통신 뭐 기능장 이런 거 발급해주는 기관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뭐 이런 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검정 수탁기관이 아닌 곳은 뭐 이렇게 나오면 요거 뭐 3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나머지는 뭐 틀리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격 취득 관리 체계, 검정형 국가기술 자격, 검정 방법, 정기검정, 상시검정, 수시검정이 있고요. 정기검정은 잘 아시는 연 1에서 4회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콘에서 봤더니 5회던데, 기능사 5회던데, 그거는 그 필기 면제에서 실기만 보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1에서 4회입니다. 상시검정은, 정기검정은 그렇고 상시검정은 인력공단에 12종목이 있고요. 대한상공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6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을 쓰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인력공단에서 하는 상시는 정보처리, 지게차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오드 프로세서, 커말, 컴퓨터 활용, 1급, 2급 뭐 이런 게 있죠. 전산회계 운용사 이런 게 있습니다. 수시검정은 수시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정기 상시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에 뭐 필요하면 만들어 쓰겠다, 갑자기 수요가 딸린다거나 이러면은 뭐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응시요건, 응시요건 기능사는 제한이 없고요. 산업기사는 이거 또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지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렇게 나오면 산업기사는 순수 경력 2년, 그러니까 전문대가 2년이기 때문에 전문대조를 하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는 순수 경력 4년입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4년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3년제를 졸업하고 1년 경력이 있으면 볼 수 있고, 2년제를 졸업하고 2년 경력이 있으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 경력 4년이면 2년 더하기 2년이면 4년이니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당연히 기능장 기술사는 그 위에 순수 경력 9년씩입니다. 자, 기능장은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을 이수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요. 기술사는 근데 대졸 플러스 6년입니다. 6년이면 아까 대학 4년하고 하면 10년인데 뭐가 잘못된 건지 일부러 만든 건지 다 보시면 10년입니다. 순수 경력으로는 9년이면 되는데 대졸 플러스 6년, 3년제 플러스 7년, 그럼 10년이죠. 2년제 플러스 8년이면 10년입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뭐 이거를 이제 응시 요건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고 그런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 자격증 시험 자주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을 보면 ACS 기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합격 기준은 출석률 75% 이상이고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는데 내부평가는 교육훈련기관이고요. 외부평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이거는 내외부 평가 비중을 1대1로 했을 때 합격이 됩니다. 출석률은 75%, 점수는 80점. 내외부 평가 1대1 비중으로. 내부 평가 해차별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을 한다. 내부 평가는 40점 뭐 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점 점수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차별 40점입니다. 평균이 아니고. 외부 평가는 이해 평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이해를 평가하는데
둘 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이러닝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지금까지 교재 내용이었고, 우리가 이러닝에서 배운 시험 문제 6문제에서 8배수면 적어도 이 중 6문제에서 하나, 운이 좋으면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것만 외우고 가도 한 문제 또는 2문제는 맞춘다. 5문제에서 2문제면, 한 문제면 20%입니까? 20%는 맞춘다. 2문제면 40%. 그래서 6문제 풀면 40% 맞출 수 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개관에 관해서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업주 훈련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이다. 지원 내용은 훈련비 일정 비율로 하고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 수당, 식비 등이다. 훈련 과정 요건은 8시간이다. 딱 걸렸죠. 아까 내가 4시간 하고 저 빨간 거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지원 한도액은 대기업은 납부한 고용안정 능력개발 보험료의 100%, 이것도 알고 계십시오. 중소기업은 240%이다. 아까 500만원도 여기에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자 훈련 과정 요건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4시간이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땡큐 문제입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성, 향상, 전직.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보충교육, 그 다음에 이직할 때. 집체는 집체 모여서 하는 거. 그러니까 훈련 목적에 따라서 다른 분류는 아니죠. 땡큐. 감사합니다. 주워 먹으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죠. 중소기업에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직종 계좌제 훈련, K디지털 훈련 1번입니다. 국가인적자원. 아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할 때 목적도 뭐 개요도 다 중소기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4번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당해년도에 종료되는 40시간 이상 집체훈련 과정은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이 된다. 아까 40시간 말씀드렸었죠. 2023년 운영과정부터 훈련기간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통합심사가 일원화된다. 예, 이거는 이렇게 내용이 바뀌고 이게 이제 CBT가 아니고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 시험에는 모르겠습니다. 직업훈련 교사 등급은 1, 2, 3등급이 있다. 알고 계시죠? 이제 3등급인 사람도 있고 기능장은 2등급부터 하고 2등급 하고 이제 경력이 있으면 뭐 1등급 볼 수 있고 3등급 하고 경력이 있으면 2등급으로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훈련 교강사는 1년 12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닌 아까 제외대상 디지털 신기술 핵심 아니면 뭐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 강의하는 자는 기초교육 2시간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아까 인터넷 우편훈련도 제외되는데 아까 그 통합훈련인가요? 뭐 혼합훈련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NCS 확인 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NCS 확인 강사는 통합심사 등 심사 신청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등록 사항이다. 받아야 하겠죠. 강의하고자 하는 직종 경력 이거는 이러닝인데 이번 그 교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강의하고자 하는 직종 경력 자격증 학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점수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훈련기관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NCS 확인 강사는 훈련기관에서 과정심사 신청 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하다. 당연하겠죠.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군요. 이거. 이게 답이 4번입니다. 4번. 훈련 강사는 NCS 훈련 강사는 과목별로 5명까지 등록이 해야 된다. 아니고요. 3명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4번 되겠습니다. 6번
NC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교육훈련 자격 2를 상호 유기적으로 아까 교육은 자격은 1이다 이렇게 는 해가지고 보여드렸죠. 연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NCS에는 1에서 8 수준이 있다. 우리가 이제 수준 이거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 그 지도안 만들 때 뭐 2수준 3수준 만들라고 했잖아요. 1에서 8 수준이 있다. 자, 위에까지. NCS는 채용, 승진, 보수, 교육훈련 등의 전반에 활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민간기관도 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한다 해도 된다지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해도 되고 공공기관은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에 이러닝 이거는 프린트물에는 넣었는데요. 과정 다시 한번 지금 할까요? 지금 하겠습니다. 이러닝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과 개인훈련 및 사업주훈련이 있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교육의 차이, 아까 직업훈련은 뭐고 교육은 뭐다 이게 이제 1, 2 강의 때 나왔던 건데,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이라고 하고요. 정규교육과정 외 직업훈련 시설에서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고, 정규교육과정 외 아까 교육은 정규교육과정 내라고 했습니다. 직업교육은 정규교육과정으로서 학교 내에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과정, 이렇게 두 개 구분하면 됐고요. 독일, 스위스 등 일학습 병행제도 도제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잘 발달된 유럽국가에서는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이 결합된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 겁니다.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전문대와 같은 정규교육의 일환이며 학위가 주어지는 반면, 교육은 학위가 주어지는 반면 직업훈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했던 겁니다. 직업훈련의 특징. 직업훈련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해임기간이 길고 훈련의 결과인 스킬과 지식을 사업주가 회수하는 것도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인력 유출이 심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직업훈련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말 좀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잘 한번 의미를 새기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에서 인력 유출이 심하고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사업주들은 훈련을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려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거다. 한국, 프랑스와 같은 기업의 훈련세를 징수, 훈련을 받은 근로자들이 약정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이직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훈련 비용을 환불한다. 사업주가 투자한 훈련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구분,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정직훈련, 수탁하고 아까 이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면 땡큐입니다. 양성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능력을 습득을 시키기 위한 거고 최초라고 했습니다. 향상은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거고, 전직은 새로운 작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거다. 훈련 방법에 따른 것은 직체훈련, 훈련 전용시설에서 실시하고요. 현장훈련, 근무 장소에서 하는 거고요. 원격훈련,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거고요. 혼합훈련은 훈련 방법을 두 개 병행해서 실시하는 거다. 자, 2번 개인훈련하고 사업주훈련을 구분하면 개인훈련하고 사업주훈련,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들이 원하는 들을 수 있는 훈련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원해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과 교원, 일부 고소득자를 빼고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죠? 공무원도 안 되고 군인도 안 되고 사형정금 들은 사람도 안 되고 아까 1억 5천 이상 자영업자도 안 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자와 재직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 과정을 들을 수 있으며 훈련 과정은 HRD인데
넷에서 검색 가능하다. 개인들은 본인이 지급받은 계좌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직무 관련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 관련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취미 활동을 하는 걸 뭐 제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 관계없이 내가 회사를 옮기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개인들에게 계좌가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동하더라도 상관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국민 내일 배행 카드로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간제 파견 시간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도 차별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해주는 훈련이고요. 재직자 또는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게 이제 채용 예정자 이렇게 이제 말 바꿔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훈련 외에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과 일학습 병행 훈련도 사업주 훈련에 해당한다. 사업주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이게 이제 뭐 국기 직업 뭐 전략 훈련 뭐 이런 거 집어넣겠죠. 자, 사업주 훈련.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등 또 나옵니다. 채용 예정자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사업주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일학습 병행 훈련은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현장교육을 접목한 것으로 참여자는 근로자 신분이며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합격 시 일학습 병행 자격이 주어진다. 다음 두 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라고 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의 개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수한 품질을 위해 훈련기관의 시설과 장비, 훈련 교과서에 대한 품질 유지가 필요하고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은 산업소에 맞는 훈련이어야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품질관리 전담기구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훈련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을 제한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이거 시험 문제 꼭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의 역할, 부실 훈련 기간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훈련 기간에 대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를 평가하여 직업훈련의 질과 성과를 높인다. 훈련 소유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훈련 기간 및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대상 훈련에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직종 계좌제 훈련들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이렇게 고르라고 나옵니다. 직업능력평가원 심사평가 대상 훈련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이 있고요. 일반직종 계좌제 훈련이 있습니다. 사업주 위탁훈련도 있고 일반고 특화훈련, 원격훈련. 사업주 자체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은 산업인력공단이 심사한다. 이렇게 이제 심사를 어디서 하느냐 또 해서 이렇게 나오고, 아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하면 뭐다? 중소기업. 국기 일반직종 계좌제 훈련, 사업주 위탁훈련은 2023년 훈련 운영 과정부터 1년에 한 번 심사평가한다. 매년 5월 신청하고 10월 결과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원격훈련은 공고에 따라서 별도로 신청한다. 심사평가의 종류. 훈련기관 자체에 대한 인증평가가 있고요. 훈련 과정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훈련 종류에는 이수자평가 실시하고요. 훈련 종료 후에는 이수자평가 실시. 우편 원격, 인터넷 원격, 스마트 원격, 혼합훈련 등 원격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심사평가를 받는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등을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 W24개. 자신이 가진 능력 수준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직업
교육, 훈련 및 자격 제도를 산업 현장의 실제 일에 맞게 개편하며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등 능력 중심 채용은 물론 인사관리 시 중고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누어지며 다 아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NCS 직무는 하나의 직무에 해당하는 세 분류를 의미한다. 요거는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 분류를 의미한다는 거. 세 분류에 해당하는 하나의 NCS는 10개 내외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고 또 능력 단위는 다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되고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는 작업에 요구되는 역량을 나타내는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다. 이러닝에서 배웠던 거하고 또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 같이 다 있네요. 능력 단위 요소별 수행 준거는 학습 목표, 평가 기준에 해당된다. NCS 세 분류에는 각각의 훈련 기준, 직종명, 직종 정의, 훈련 시설 요건, 능력 단위에 대한 정보, 훈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훈련 과정 설계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종별 훈련 기준에 따라 설계 편성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해봤으니까 NCS 수준은 1에서 8단계로 구성된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NCS의 활용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훈련과 자격 그리고 일이 각각 따로 노는 일이 없도록 상호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기업들은 신입사원에 대해 따로 직무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며 자격증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산업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산업계 주도로 NCS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필요하다. NCS는 채용, 승진, 보수, 교육, 훈련 등 HRD 전반의 활용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에서는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된다라는 얘기는 민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업능력개발훈련개관 이렇게 하면은 이러닝에 있던 내용과 문제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더 들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듣고 다른 여기 5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